다 필요 없고 이거 딱 2개 빼고 다 해지하세요.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영상 참 많죠.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당장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사이다 조언만 믿고 덜컥 보험을 깨버렸다간 나중에 꼭 필요한 보장까지 잃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보험을 새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순위를 꼽으라면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를 꼽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 기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멀쩡한 지붕과 벽을 다 부숴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장이라는 말과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2가지가 필수인지, 그리고 왜 남들 말만 듣고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낸 의료 비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보장 범위입니다. 소소한 감기부터 큰 수술까지 다양한 질병과 사고를 폭넓게 커버해 주다 보니 현존하는 보험 중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실손보험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영양제 처방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고, 나이가 들거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입 시기입니다. 같은 실손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부터 5세대 실손보험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표준화 전의 1세대 실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손해율이 높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2세대 실손은 보장 조건이 표준화되고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자기부담금이 더 커졌고요. 2021년 7월의 4세대는 급여 한도와 비급여 한도를 아예 따로 계산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쓴 비급여 치료비에 따라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가 적용되었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5월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은 보험료를 낮춘 대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기부담률은 높아지고 보상 한도는 줄었고요. 비중증 비급여 일부 항목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갱신을 거듭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이용이 많지 않았던 분이라면 그동안 받은 보험금은 많지 않은데 보험료만 계속 오른다는 생각에 해지를 고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실손은 한번 해지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는 가입할 수 없으니까요. 현재 치료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고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클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데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계약 전환까지 포함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같은 진료를 받아도 가입한 실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예시로 4세대와 5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병원비는 97,700원이고 이 중 급여 본인 부담금이 67,700원, 비급여 주사료가 3만원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 67,700원에서는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한 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54,160원이고요. 비급여 주사료는 최소 공제 금액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받을 보험금은 없습니다. 결국 총 병원비 97,700원을 지출했지만 계산 결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54,160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진료를 5세대 실손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 실손 자기부담률 20%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67,700원의 30%인 2310원을 공제한 후 급여에서 받을 보험금은 47,390원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주사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보험금 역시 47,390원이 됩니다. 결국 같은 병원비를 지출했지만 4세대에서는 54,160원, 5세대에서는 47,39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병원비를 지출해도 5세대 실손에서 받게 되는 보험금이 더 적습니다. 만약 5세대로 바꿔도 줄어드는 보험료가 별로 크지 않고 지금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 없다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5세대로 바꿨을 때 보험료 절감폭이 크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보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전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계약 전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장이 아니라 보험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도 유지비가 부담스러워 중간에 팔아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물론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일부 중증 뇌심장질환은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과도하게 발생한 급여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를 넘어서는 의료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한동안 일을 쉬거나 아예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문제는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출까지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비와 대출금, 자녀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경우에 따라 간병비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비용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소득이나 생활비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인데요. 받은 보험금의 사용처가 병원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치료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생활비나 대출금, 간병비처럼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대 질병과 관련된 특약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지급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정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료비 특약보다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암을 예로 들어볼까요? 암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암 수술비는 진단 이후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비 역시 약관에서 정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진단비는 진단 확정만으로 지급되지만 치료비 관련 특약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한 번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암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받거나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대 표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치료를 받아야 지급되는 보장보다는 치료 방법과 관계없이 진단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진단비가 활용 범위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향후 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비는 치료 방법이 아니라 진단 확정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 기술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진단비를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암, 폐암, 간암처럼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암이 있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처럼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유사암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외감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되는지 가입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의 범위입니다. 유사암은 종류가 적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유사암으로 분류되지 않은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간혹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다면 뇌경색이나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준비한다면 뇌출혈이나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실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심장질환 중 발생 확률이 높은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장 관련 진단비를 새로 준비한다면 최소한 협심증까지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비교해야 할 것이 보험료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상마다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 심사형, 건강고지형, 유병자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 건강 상태와 예산에 맞는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무슨 다이어트 약 광고처럼 보험도 2개만 남기고 다이어트 하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죠. 듣기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이런 말만 믿고 덜컥 보험을 깨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을 과하게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불필요한 지출에 그치지만 무분별한 해지로 인해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자극적인 조언에 흔들릴까요? 보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것만 남겨라처럼 단순하게 잘라 말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답과 내 인생의 정확한 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보험들이 모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대비해야 할 위험이 다르고 각각의 보장이 맡고 있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충동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불필요했던 보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꼭 필요했던 보장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잘못 해지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상품 자체가 바뀌어 과거와 동일한 보장을 다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 상태까지 달라졌다면 특정 부위가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부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정리할 때는 몇 개를 남길 것인가 라는 개수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보장이 어떤 위험을 막아주고 있는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말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대비가 끝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도 남들 말만 듣고 무작정 줄이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